오늘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 정확히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200만 원을 받고 완벽한 부인 역할을 하는 것. 웃기는 일이죠. 예순한 살먹은 여자가 대학에서 불문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는 돈 때문에 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산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3억이 넘었고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 10통씩 왔으니까요. 이제는 집마저 넘어갈 판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시작했어요. 대리 역할 전문가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서요. 오늘 의뢰인은 김태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자수성가한 벤처 사업가 출신이라고 했어요. 전화 통화로 들은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조건은 명확했어요. 하루 동안 그의 부인 역할을 하되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상류층 사교 모임에 동행해야 하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교 댄스까지 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교 댄스라니. 20년 전 파리에서 외교관 통역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매주 춤을 췄었거든요. 왈츠, 폭스트롯, 탱고까지. 그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죠. 이런 곳에 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내가 가는 곳이라곤 시장과 은행,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는 작은 원룸뿐이었으니까요. 코너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의 남자. 자세는 꼿꼿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마치 이 화려한 공간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가 나를 보며 일어섰고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죠. 사업가의 손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죠. 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조항들이 빼곡했어요. 비밀 유지, 역할 충실 이행, 그리고 신체 접촉 허용 범위. 마지막 조항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잡기, 팔짱 끼기, 어깨에 손 올리기, 그리고 사교 댄스 시 신체 밀착 허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태호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오해 마세요. 저는 그저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죠. 그 돈이면 이번 달 이자를 갚을 수 있었어요. 펜을 집어들고 서명했어요. 계약 성립이었죠.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태호 씨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호화로운 크루즈 티켓과 드레스 샵 주소가 들어있었죠. 내일 오후 2시까지 이 주소로 가세요. 의상을 맞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인천 크루즈 터미널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머리도 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찔렸어요. 내 머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였나.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산지 몇 달째였으니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태호 씨는 마지막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청담동의 한 고급 드레스샵에 갔어요.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정은채 고객님 맞으시죠? 김태호 사장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나를 VIP룸으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이미 여러 벌의 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두 내 사이즈였죠.
태호 씨가 미리 내 치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네이비 블루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분명 나였지만 동시에 낯선 누군가 같았죠.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모님 같으세요. 사모님.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오늘 하루만 나는 누군가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가짜지만요.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바로 옆 건물의 헤어샵으로 갔어요.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죠. 머리결이 많이 상했네요. 언제 관리 받으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부끄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미용실도 못 갔다고 말할 순 없었죠. 그냥 바빴다고만 대답했어요. 3시간 뒤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 그리고 우아한 드레스. 20년 전에 나로 돌아간 것 같았죠. 파리에서 외교관들과 와인을 마시고 샹젤리제 거리를 걷던 그때의 나로요. 잠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인천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꽤 멋있어 보였죠.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을 되찾으며 다가왔죠. 잘 어울리시네요. 그 짧은 칭찬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지만 고맙다고 답했어요. 그가 팔을 내밀었어요. 가시죠, 여보. 여보. 그 호칭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부터는 익숙해져야 했어요.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죠. 그 순간 그의 팔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나 봐요. 우리는 함께 크루즈로 향했어요. 크루즈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으며 곳곳에 연주자들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우아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이었고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내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속삭였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제 아내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동안 누구도 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진 적이 없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죠. 이건 그냥 연기예요. 계약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태호 씨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태호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죠. 태호 씨가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제 아내 은채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훑어봤어요. 특히 여자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죠. 재혼하신 거예요? 한 여자가 물었어요. 태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작년에요. 나는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게 내 역할이었죠. 완벽한 아내. 지적이고 우아하며 남편을 빛내주는 여자.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이전에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은퇴했고요. 남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어 하시겠네요? 물론이죠. 나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몇 마디 덧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태호 씨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자랑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진짜처럼 보였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이것도 연기라는 걸요. 시간이 흐르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원탁에 앉았고
주변에는 다른 부유한 부부들이 앉아 있었죠. 대화는 주로 사업 이야기, 해외여행, 그리고 자녀 이야기였어요. 나는 적절히 맞장구를 치고 가끔 지적인 코멘트를 덧붙였어요. 태호 씨는 내 옆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끔 내 손을 잡았죠. 처음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으며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줬죠. 이상했어요. 가짜 관계인데 왜 이렇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댄스 타임이 시작됐어요. 오케스트라가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댄스 플로어로 나갔죠. 태호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춤추실까요, 여보?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댄스 플로어로 걸어갔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가 내 허리를 감쌌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의 숨소리가 들렸으며 그의 심장 박동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왈츠의 리듬에 맞춰서요. 놀랍게도 태호 씨는 춤을 잘 췄어요. 서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나를 리드했죠. 스텝도 정확했고 손의 힘도 적절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그냥 춤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계속 춤을 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요. 어느 순간 태호 씨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도요. 그가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좁혀졌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뭘까요? 긴장? 아니면 다른 감정?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쳐다봤어요. 그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 아니었죠.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입술이 말랐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잠깐 이건 계약에 없던 건데.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가 가까워지는 걸 지켜봤죠.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음악이 끝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태호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했나 봐요. 나는 괜찮다고 연기였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댄스 플로어를 벗어나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세요.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랑이라니. 우리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인데요.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크루즈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태호 씨가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어요. 추우실 텐데.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까 그 키스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완벽한 하루였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계약대로 했을 뿐이에요. 계약. 그 단어를 꺼내자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죠. 약속대로 200만 원입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거래 완료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게 끝인가? 오늘 하루만 그의 아내 역할을 하고 이제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슬퍼졌어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태호 씨가 말했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죠. 늦은 시간인데 혼자 가시긴 위험해요. 결국 그의 차를 타게 됐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말없이 앞만 봤죠. 내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호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게요. 은채 씨. 나는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고 솔직히 오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고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내 모습이 낯설었죠. 이 여자가 정말 나일까? 아니면 오늘 하루만 존재했던 가짜 나일까? 천천히 드레스를 벗고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에는 다시 평범한 61살 여자가 남았죠.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어요. 화려한 크루즈, 우아한 사람들, 그리고 태호 씨와의 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이마에 닿았던 부드러운 키스. 모두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마로 갔죠. 그가 키스했던 그 자리를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연기였어요. 계약이었고 가짜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왜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태호 씨였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잘 들어가셨죠? 편히 쉬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죠. 네, 잘 들어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뭘 해야 할까?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빚쟁이들 피하고 아르바이트 찾고 근근히 살아가는 삶으로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달랐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였어요. 비록 가짜였지만 그 느낌은 진짜였죠.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후 태호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엔 골프 모임인데 부부 동반이 필수라서요.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다시 그 역할을 해야 하나? 다시 그 설렘과 혼란을 느껴야 하나? 하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돈도 필요했고 솔직히 다시 그를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골프장에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동반자로 따라간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골프채를 잡는 법조차 가물가물했지만 태호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옆에서 우아하게 걸어다니기만 하면 된다고요. 토요일 아침 태호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옷이 있었죠. 골프웨어 브랜드 매장 주소를 보내주며
거기서 알아서 골라 입으라고 했어요. 나는 매장에 가서 점원의 도움을 받아 흰색 폴로 셔츠와 베이지색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죠. 마치 진짜 골프를 즐기는 여유로운 부인 같았어요. 차 안에서 태호 씨는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주로 사업가들과 그 부인들이라고 했죠. 다들 까다로운 사람들이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특히 박 여사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 사람은 사람 뒷조사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나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지난번 크루즈 파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죠. 골프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팀이 와 있었어요. 태호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시작입니다, 여보. 그 여보라는 호칭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여자들은 대부분 명품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화려했죠. 나는 비교적 심플한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세련돼 보였나 봐요.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사모님, 옷 어디 거예요? 참 단아하시네요. 고맙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름을 댔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죠.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옷도 내 돈으로 산 게 아닌데 말이죠. 라운딩이 시작되고 남자들은 골프를 치러 갔어요. 여자들은 카트에 앉아 남편들을 지켜보거나 서로 수다를 떨었죠. 나는 조용히 앉아서 태호 씨가 공을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골프도 제법 잘 쳤어요. 스윙이 안정적이고 공도 멀리 날아갔죠.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태호 사장님 골프 실력 좋으시네요. 사모님은 안 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보는 게 좋아요.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말에 여자들이 감탄했어요. 어머, 정말 금슬이 좋으시나 봐요. 부럽네요. 나는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찔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클럽하우스 식당으로 모였어요. 넓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주로 자녀 이야기와 여행 이야기였죠. 나는 적절히 맞장구를 치면서 가끔 프랑스 여행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그때 박 여사라는 사람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태호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재혼이시라고 들었는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죠. 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연히 친구 모임에서 만났어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배우자를 잃었고 대화가 잘 통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어요. 나는 태호 씨가 미리 알려준 대로 대답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뭔가 더 캐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태호 씨가 끼어들었죠. 우리 집사람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박 여사님,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태호 씨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식사가 끝나고 다시 라운딩이 시작됐어요. 오후 햇살이 따가워서 나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 씨가 잠시 쉬러 와서 옆에 앉았죠. 힘드시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좀 피곤했어요. 계속 미소 짓고 적절한 말을 하고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태호 씨가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 질문도 잘 넘기셨고, 나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죠. 계약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태호 씨의 표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일어섰죠. 라운딩이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우리도 작별 인사를 하고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어요. 태호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덕분에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기분이 복잡했어요. 완벽했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계약 조건을 잘 이행했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렸죠. 한참을 침묵 속에서 달리다가 태호 씨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한강공원 주차장이었죠. 나는 의아해서 그를 쳐다봤어요. 왜 여기 서서요? 잠깐 바람 좀 쐬었으면 해서요. 같이 걸을까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강변을 걸었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태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죠. 사실 저는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일에만 매달리다가 가족을 잃었죠. 아내는 저를 떠났고 아이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저를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혼자 오지 말라고요. 새 가족을 꾸렸다는 걸 보여주라고요. 그래야 용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군요. 가짜 아내를 고용해서요. 태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심하죠?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돈으로 가짜를 사는 거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심하지 않아요. 그냥 슬플 뿐이에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그러다 벤치를 발견하고 나란히 앉았죠. 강물이 반짝였고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참 후 내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남겨졌죠. 게다가 빚까지 떠안았어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태호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죠. 우리 둘 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짜로라도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죠. 태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잡는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서요. 비록 이런 관계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워요. 나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죠.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슬슬 가야겠네요. 태호 씨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우리는 다시 차로 돌아갔고 내 집으로 향했죠.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가 또 내 손을 잡았어요.
은채 씨, 다음 주에 제 아들 결혼식이에요. 그날도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식이라니. 그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죠. 실수하면 들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태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차에서 내렸고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갑자기 가슴이 허전해졌어요. 이상했어요. 계약 관계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보고 싶어지는 걸까요?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죠. 피곤했지만 동시에 뭔가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태호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슬픈 눈빛, 따뜻한 손,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였죠.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계약은 계약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어요. 자꾸 그가 생각났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그의 아들 결혼식. 그곳에서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와 또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태호 씨가 결혼식 의상을 맞추러 가자고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백화점 명품관이었죠. 우리는 함께 매장을 둘러보며 드레스를 골랐어요. 태호 씨가 하나를 골라 보여줬죠. 이거 어때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였어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이었죠. 나는 피팅룸에서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마치 진짜 신랑 어머니 같았죠. 피팅룸에서 나오자 태호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죠. 결혼식 당일 태호 씨가 일찍 데리러 왔어요. 그도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아들을 2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날이거든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죠. 결혼식장은 화려했어요. 호텔 대연회장이었고 수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죠. 우리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태호 씨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죠. 가시죠, 여보. 우리는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사람이 신랑 아버지. 재혼했다더니 정말이네. 신랑 대기실로 가는 길, 한 젊은 남자가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태호 씨의 아들이었죠. 오셨군요,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준혁아. 태호 씨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이쪽은 내 아내 은채야. 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준혁은 나를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부자 간의 오랜 앙금이 느껴졌죠. 준혁은 곧 다른 하객들을 맞이하러 가버렸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했어요. 아름다운 신부였죠. 태호 씨는 단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가 나를 돌아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죠. 우리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때 준혁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호 씨가 나를 보며 괜찮겠냐고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죠. 혼자 남은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죠. 신랑 신부, 그들의 가족, 친구들. 모두 진짜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는 가짜였죠.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참 후 태호 씨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아져 있었죠. 은채 씨, 준혁이. 저를 조금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당신을 보고 나서 제가 달라졌다고. 진심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 같다고. 그 말에 나도 기뻤어요. 정말 잘 됐네요. 태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다 당신 덕분이에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의 첫 댄스 시간이었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첫 댄스가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죠.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춤춰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에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댄스 플로어로 걸어갔고 다른 부부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을 때 익숙한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음악에 맞춰 몸을 맡겼죠. 주변 사람들이 흐릿해졌어요.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죠. 태호 씨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과 춤을 출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저도요.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가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어졌죠.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그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태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숨을 멈췄죠.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고 오직 그와 나만 남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어요. 태호 씨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댄스 플로어를 벗어나 자리로 돌아왔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피로연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죠.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도 감사합니다. 새어머니.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가짜인데, 곧 사라질 존재인데. 하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세요, 준혁 씨. 차 안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 씨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죠. 아까 그 키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참 후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아까 그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연기였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아무 느낌도 없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느낌이 있었냐고. 물론이죠.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건 계약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약대로 했을 뿐이에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태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봤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가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불렀어요. 은채 씨. 나는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다음에 또 연락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태호 씨의 차가 사라지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아직 따뜻했어요. 그의 키스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입술에 손을 댔어요. 첫 키스. 20년 만의 키스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곧 끝날 관계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호 씨 생각뿐이었죠.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키스.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어요. 계약과 감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결혼식 이후로 일주일 동안 태호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나흘째가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상하게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밥맛도 없었으며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했죠.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태호 씨가 아니면 실망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일이에요. 감정을 담으면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태호 씨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어요. 은채 씨, 저예요. 한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태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고 무거워 보였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가 말했죠.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호 씨는 확실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죠. 뭔가 큰일이 있었나 봐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태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봤죠. 지금 회사가 위기예요. 나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위기라니.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웃기죠? 20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었는데 이제 그 일마저 잃을 판이에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계약이나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였죠.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태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채 씨,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자가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래요.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한테만 투자한다고.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태호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했어요. 그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죠. 정말요? 사실 이번엔 좀 더 오래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루가 아니라 주말 내내요. 투자자가 별장으로 초대했거든요. 거기서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이틀. 주말 내내. 그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더 친밀한 연기를 해야 할 테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가 너무 절박해 보였거든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태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 일정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계약이나 역할 없이 그냥 두 사람으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어릴 때 어땠는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왜 지금의 삶을 살게 됐는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도 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태호 씨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은채 씨. 그 모든 걸 견뎌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강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죠. 그래도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무너지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태호 씨가 차를 몰고 왔어요. 이번에는 짐이 좀 있었죠. 주말 동안 필요한 옷가지들이었어요.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우리는 투자자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태호 씨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투자자 이름은 강민석이고 50대 중반이래요. 부인 이름은 수진이고 아주 섬세한 사람이래요. 작은 거짓말도 금방 눈치챈다고 했죠. 나는 긴장되면서도 각오를 다졌어요. 이틀 동안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해요. 태호 씨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이 일이 끝나면 받을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틀 치고는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돈보다는 태호 씨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고 드디어 큰 별장이 나타났어요. 정원도 넓고 건물도 웅장했죠. 입구에 강민석 부부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태호 사장님, 어서 오세요. 강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며 물었죠. 이쪽이 사모님이신가요? 네, 제 아내 은채입니다. 태호 씨가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소개했어요. 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도 다가와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우아하시네요. 환영해요, 사모님.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별장 내부는 더 화려했어요. 고급 가구들, 예술 작품들, 그리고 넓은 창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 수진이 우리를 2층 객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녁은 7시에 준비할게요. 방문을 닫자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큰 침대가 하나 있었고 화장대와 소파도 있었죠. 그런데 침대가 하나뿐이었어요. 태호 씨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침대는 은채 씨가 쓰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교대로 쓰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틀 밤 동안
우리는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는 걸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가니 테이블이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어요. 촛불도 켜져 있었고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죠. 강민석이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주로 사업 이야기였어요. 태호 씨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강민석이 질문을 던졌죠. 나는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가끔 태호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줬어요. 헌신적인 아내처럼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나에게 물었어요. 사모님은 평소에 뭐 하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요즘은 주로 독서를 해요. 불문학을 전공해서 프랑스 소설을 자주 읽어요. 오, 그러시구나. 그럼 프랑스어도 하시겠네요?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몇 마디 했죠. 수진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지세요. 식사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강민석이 태호 씨에게 물었죠. 태호 사장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재혼이시라고 들었는데. 태호 씨가 나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사모님은요? 수진이 나에게 물었죠. 나는 잠시 태호 씨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태호 씨도 그걸 느꼈는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강민석 부부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은 부부네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미소를 유지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닫자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완벽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하루 더 남았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로 갔어요. 제가 여기서 잘게요. 은채 씨는 침대 쓰세요.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 씨도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는 것 같았죠. 한참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호 씨,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 옆으로 갔어요. 그도 일어나 앉아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고요한 밤이었죠. 한참을 침묵 속에서 있다가 태호 씨가 말했어요. 은채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백일까요? 나는 그를 쳐다봤죠. 사실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과 춤을 출 때, 당신과 손을 잡을 때, 당신 옆에 있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태호 씨.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죠. 이게 일방적인 감정이라는 거 알아요. 계약이었고 당신은 그저 일을 한 것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요. 나 역시 연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도 같아요. 나도 모르게 고백했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어요. 처음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짜가 됐어요.
태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천천히 내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눈을 감았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이번엔 결혼식 때처럼 짧은 키스가 아니었어요. 깊고 뜨겁고 진실한 키스였죠. 우리는 한참 동안 키스를 나눴어요. 달빛 아래에서 조용한 밤에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속삭였죠. 은채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속삭였죠.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서 서로를 안은 채 잠들었어요. 태호 씨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으며 집 같았어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태호 씨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잘 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잘 잤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강민석 부부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강민석이 말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두 분 정말 다정해 보이던데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잤어요. 태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식사 후 남자들은 서재로 가서 사업 얘기를 했고 수진과 나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수진이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호 사장님과 잘 맞으시나 봐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진이 흐뭇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죠. 목이 좋아요. 우리 남편도 태호 사장님한테 좋은 인상 받았어요. 아마 투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안도했어요. 태호 씨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기뻤어요.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강민석이 태호 씨와 악수하며 말했죠.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태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태호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계약은 끝난 건가요? 태호 씨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진지하게 말했죠. 은채 씨, 저는 더 이상 계약 관계로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관계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관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진짜 관계가 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태호 씨, 나는 망설였어요. 그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은채 씨, 당신이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저도 두려워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진짜로요. 나는 그의 눈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나 역시 그를 원한다는 걸요. 알겠어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함께 할게요. 태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나는 드디어 집을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태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여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여자가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태호 씨. 당신, 왜 여기에? 태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죠. 누구세요? 여자가 나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저요? 저는 김태호의 전처예요.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게 아니랍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나는 태호 씨를 쳐다봤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은채 씨, 이건. 하지만 전처가 끼어들었어요. 태호 씨, 서류에 사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부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뭐죠? 또 돈으로 산 가짜 부인인가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짜 부인. 맞아요. 나는 가짜였죠. 돈을 받고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진짜라고 착각했을까요? 은채 씨, 들어봐요. 태호 씨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물러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태호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멀리 가고 싶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죠. 바보 같았어요. 진짜라고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태호 씨였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죠.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시하려 했지만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죠. 결국 문을 열었어요. 태호 씨였어요. 그도 나만큼 초라해 보였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은채 씨, 제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비켜섰어요. 들어오라는 무언의 허락이었죠. 태호 씨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 말했어야 했는데. 전처와는 20년 전에 헤어졌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이혼 서류를 완료하지 않았죠. 저도 몰랐어요. 그녀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걸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기혼자였다는 거네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유부남의 가짜 아내였던 거고요.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린 그저 계약 관계였잖아요. 돈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요. 아니에요. 태호 씨가 소리쳤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어요. 태호 씨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은채 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리고 그는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나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어요. 한 달 동안 나는 태호 씨를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가 생각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하루 종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자리들을 찾아다녔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태호 씨를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바꿔놓았고 그의 따뜻함을 느낀 후로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더 외로웠으며 그의 사랑을 알아버린 후로는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섰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호 씨의 아들 준혁이 서 있었죠. 깜짝 놀라서 일어섰는데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어요. 근처 카페에 앉자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한 달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지셨거든요. 일도 손에 안 잡히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매일 멍하니 앉아만 계세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준혁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인 줄 알았어요. 투자건이 잘 풀렸는데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준혁의 다음 말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계약 관계였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로 모든 게 의미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은채 씨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냐고. 물론이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다시 상처받을 것 같았고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며 이번엔 정말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를 20년 동안 원망했어요. 일만 하시고 가족은 돌보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저와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했는지. 아버지는 모르셨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오랜 상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은채 씨를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 표정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당신을 보는 눈빛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보던 눈빛과 똑같았어요. 아, 아버지가 다시 사랑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꼈죠. 준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간곡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아버지를 만나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준혁 씨, 당신 아버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자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내셨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놀라서 준혁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죠. 이혼 확정 서류예요. 아버지가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한테 보여드리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이혼 확정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원 직인도 있었으며
모든 게 정식으로 처리된 것이 확실했어요. 태호 씨가 정말로 이혼을 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은채 씨, 아버지는 진심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20년 동안 봤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부탁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자리를 떴고 나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태호 씨를 다시 만나야 할까?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다시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결심했어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믿어보기로요. 다음 날 오후 나는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좋아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죠. 라운지에 들어섰을 때 태호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으며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져 있었죠.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오랜만에 빛을 본 사람처럼요. 우리는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태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솔직히 올 줄 몰랐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올지 말지 고민했어요. 태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미 준혁한테 받아보셨겠지만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은채 씨,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나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태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업도 잘 풀렸어요. 강민석 씨가 투자를 결정했고 회사도 살아났으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으니까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당신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데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도 눈가가 붉어지면서 말을 이었죠. 은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약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간절한 손길이었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로요. 계약서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두 사람으로서요. 저와 인생을 함께 살아주실 수 있나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었고 미워하려 했지만 미워할 수 없었으며 포기하려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신을 사랑하거든요. 태호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나도 일어섰고 우리는 라운지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태호 씨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결혼해 주실 거죠? 이번엔 진짜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로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이마에 키스했고 볼에 키스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술에 깊은 키스를 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키스를 나눴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태호 씨와 나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으며 진짜 우리 자신으로 만날 수 있게 됐죠. 태호 씨는 내 빚을 모두 갚아줬고 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이제 당신 짐은 제 짐이에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석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죠. 준혁도 왔고 태호 씨의 전처도 축하해줬으며 내 몇 안 되는 친구들도 참석했어요. 웨딩드레스는 단순했지만 우아했고 태호 씨는 멋진 턱시도를 입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주례없이 우리끼리 서약을 했어요. 태호 씨가 먼저 말했죠. 은채 씨,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혼자였어요. 성공도 했고 돈도 있었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알게 됐어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거라는 걸요. 평생 당신 옆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나도 웃으며 말했어요. 태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빚에 쫓기고 외로웠으며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줬고 웃을 수 있게 해줬으며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평생 당신과 함께 걸으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키스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됐으며 진짜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됐죠.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태호 씨가 처음 나를 고용했던 크루즈를 예약했더라고요. 똑같은 배, 똑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계약서도 없었고 연기도 필요 없었으며 그저 우리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죠. 크루즈 갑판에서 밤하늘을 보며 서 있을 때 태호 씨가 뒤에서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기억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물론이죠. 그때 저는 떨고 있었어요. 들킬까봐, 실수할까봐요. 태호 씨가 내 귀에 입을 대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당신한테 끌렸어요. 완벽하게 역할을 해내는 모습도 멋있었지만 긴장해서 손이 떨리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키스했던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키스하고 싶어서요. 그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나는 그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때부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네, 그때부터요. 당신은 처음부터 진짜였어요. 우리는 갑판에서 춤을 췄어요. 음악도 없이 그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요.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느끼며 움직였죠. 달빛 아래에서 춤추는 우리는 완벽했고 행복했으며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춤을 추다가 태호 씨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가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프러포즈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그가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나는 또 눈물이 났고 태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은채 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계약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 때문이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하고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며 평생 당신 옆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100번이라도 내라고 대답할게요. 태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고 일어나서 나를 안아 빙글빙글 돌렸어요. 우리는 웃고 울고 키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태호 씨의 집도 아니고 내 원룸도 아닌 우리 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밤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가끔 태호 씨가 회사 일로 바쁠 때면 나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꿨어요. 그리고 그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했죠.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태호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행복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태호 씨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죠.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고, 더 이상 계약도 아니었으며,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였고 사랑하고 있었으며 함께였죠. 1년 후, 우리는 다시 그 크루즈를 찾았어요. 1주년 기념이었죠.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춤을 추며 서로를 바라보고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계약으로 시작했고 거짓말도 했으며 오해도 있었고 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였고 진짜 사랑을 찾았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태호 씨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은채 씨. 제 인생에 와줘서요. 나는 그를 꼭 안으며 대답했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요.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춤을 췄어요. 처음처럼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진짜였죠. 음악이 흐르고 파도가 출렁이고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졌고 가짜였던 것이 진짜가 됐으며 연기였던 것이 인생이 됐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가짜 부인으로 시작해서 진짜 아내가 됐고 계약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함께하게 됐으며 돈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으로 완성됐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잠들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가짜 부인에서 시작해서 진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둘만의 진짜 인생이요.